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40살 행복한 부자 아빠의 특별한 편지라는 책입니다. 아파테이아 지음 진서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국내 재테크 카페인 텐인텐이 있는데요. 이 텐인텐은 10년 안에 10억 모으기 재테크 카페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칼럼 리스트로 활동 중이고요. 올리는 글마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일푼 직장인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연봉만큼 월세 수익을 창출한 노하우를 담은 채 40살 행복한 부자 아빠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자의 이 책 성공 이후에 자신의 인생 경험을 아들에게 남기고자 텐인텐에 아들에게 쓰는 편지를 연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편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픈 마음으로 유언장을 쓰듯이 올린 글들인데요. 읽다 보면 독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부의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고력, 사람, 그리고 돈 이야기를 정말로 과감없이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인생은 선택이고 선택의 기준은 내 뜻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행복과 열정과 가치와 의미가 겹쳐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단다. 정체성이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명확한 알미라고 아버지는 규정짓고 싶다.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감정은 감사. 일시적으로 나누다가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자산을 뿌리째 뽑아 나누어 주면 안 된다. 뿌리는 놔두고 그 열매를 지속적으로 나누길 바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 가정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베푼다면 절대로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것이다. 베푸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베풀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다. 두 번째 편지, 남의 눈치 보며 살기엔 인생은 짧다.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자. 사람은 살아온 환경, 사고, 습관 등 입장이 매우 다르다.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다.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조심해야 한다.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불행하게 사는 것이 대부분이다. 평가하고 단정 짓기는 삶을 최악으로 만든단다. 또 타인의 평가를 용납하지 말자. 가서 따지고 뜯어 말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면에 영향받지 말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라는 뜻이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절대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현재를 놓치지 마라. 현재를 잡아라. 아무리 고통일지라도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편지. 내 뜻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돈 중요하다고 선언해라. 괜찮다.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나 꿈을 이룬 후의 삶이 아니라 현재다. 인생은 지금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머리와 함께 마음으로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돈은 천한 것이니 멀리 하라고 하는데 돈은 때로는 효도로 환산되기도 하고 우정으로 환산되기도 하고 인간애로 표현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한단다. 겉으로 돈을 천시하면서 본능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위선자가 되지 말고 돈은 중요하다고 선언해라. 괜찮다. 영국에서는 11살부터 재테크 교육 과정이 들어가고 유태인들은 돈에 대해 엄청나게 교육시킨 후 성인식 때 친척들이 큰 돈을 모아서 준단다. 돈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리고 직시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해라. 돈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비판만 하지 말고 깊게 통찰해라. 그러면 착취당하는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이 돈을 지배하게 해라. 돈은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전혀 영향을 안 받지만 없으면 100%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돈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경우는 일과 가치, 의미, 건강, 열정, 그리고 나와 가족의 행복이 일치되었을 때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돈을 인정해야 한다. 돈이 시간으로 환산되거나 우정, 효도, 사랑으로 바뀌는 등 가치와 의미로 바뀌지 않으면 종이에 불과하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한 점은 현재를 희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에 충실하면서 부업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마음껏 소비를 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쓴 방법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다.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땅을 분양받은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팔고 그것을 구입한 사람이 또 더 높은 가격에 팔고 그것을 사서 건축한 사람이 높은 가격에 팔고 그것을 구입한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팔고 그것을 구입한 사람이 전세 보증금이 상승하여 수익률이 상승하고 또 매매가가 높아지는 과정을 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소비자가 되지 않고 되도록 초기 과정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를 형성해 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분양받거나 임대를 받는 사람의 돈이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구조를 파악하게 되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본이 많아야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네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시대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면 부는 따라온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는 실력을 갖추기도 힘들고 갖추더라도 경쟁이 치열해서 부를 이루기 매우 어렵다. 절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의 부지런함이다. 근검 절약은 최고의 미덕이다. 하지만 절약과 저축만으로 부를 형성하면서 사고가 경직되고 게으르다면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물론 월급이 많다면 그럭저럭 살아갈지도 모르나 노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차라리 절약의 습관이 형편없으면서 사고가 유연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미래가 더 밝다. 미국 명문대생들을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면 명문대생 중에 집안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쓸 것인가에 집중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창출할 것인가에 집중하였으며 시간이 흘러 추적 조사했더니 후자가 더 윤택한 삶을 누렸다고 한다. 현재를 희생하는 삶은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사실 인생은 현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은 아니라는 데에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믿고 싶어 한다.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를 미래의 담보로 잡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 것은 내 사고가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0대 초반에는 경제서적을 필기하며 읽었고 책이 진부해지는 순간부터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하며 내공을 쌓았다.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가지 말고 자주 멈춰서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위치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고 생각의 열심히를 노력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편지는 후회 없는 인간관계 맺기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다.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름다울 뿐이다. 우리 인생은 평범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생에서 불합리와 불완벽을 용인할 수 있는 내성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연을 확장할 때는 조심스럽게 정상인의 범주를 넓히고 인간에는 유지하되 다만 인연은 가려서 맺기를 바란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대하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마음을 다 주고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위험하니 조심하길 바란다. 모든 인연에는 감당해야 할 과보가 따른다.
인연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하나씩 확장하는 형태여야 한단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라. 다섯 번째 편지. 시험을 위한 공부, 인생을 위한 공부. 학교 성적과 공부, 아버지의 바람. 창의성은 많은 학습과 많은 지식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효율성의 측면으로 볼 때 주입식 교육과 강의식 교육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학구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근거로 인맥을 이야기하는데 인맥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맥은 학맥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자신이 활용 가치가 높고 생각이 좋고 타인의 이득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아버지가 오로지 얻게 해주고 싶은 것은 성취감과 자신감이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학벌보다 더 중요하다. 공부, 인성, 행복의 삼각관계. 스스로 책을 읽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은 학교 성적에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다. 인성과 행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기 싫은 일을 참고 하는 능력, 이 능력이 갖춰져 있으면 앞으로 살면서 평생 주어질 책임과 의무와 고통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여섯 번째, 편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쩌면 이 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돈과의 약속이 필요하다. 돈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돈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부를 추구할 때 먼저 상한선을 정해놓고 달성이 되면 절대로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해야 한다. 달성이 된 후에 자유를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며 살라는 것이지 자유를 선택한 상태에서 더 벌게 되는 돈을 애써 막으라는 뜻은 아니다. 자유로운 삶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들어오는 돈이라면 괜찮다. 진짜 실력, 진짜 인맥 만들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과 사람이다. 생각이 훌륭하면 좋은 인맥이 생긴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생각과 실력을 너희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생각이 편협되고 형편없는데 성공하거나 행복하기는 불가능하다. 좋은 인연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래가지 못한다.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타인의 이기적 유전자를 인정하고 사람은 욕망, 이득을 추구한다는 점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에 인색하면 좋은 기회나 좋은 생각을 얻기 어렵다. 깊이 보기가 어렵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맥을 갖추기 어렵다. 나의 생각이나 실력이 좋아서 타인의 이득을 위해 활용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인맥은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맥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준다. 그냥 열심히 말고 사고의 열심히가 중요해.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생각해야 한다. 평소에 단순하게 살고 또 많이 놀고 즐기며 지내되 어떤 관심사가 있을 때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도 가지지 말고 조금 더 보려고 노력하면 된다. 통찰력과 학습 능력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정짓지 말기다. 사고의 유연함도 여기서 나오고 기회를 차단하지 않는 것도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고 사고가 어떤 것을 통찰할 때는 부지런하게 작동해야 한다. 무조건 좋게 보고 리스크를 간과하는 것도 깊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방방이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거요. 트램펄린에 대해서 아버지가 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부의 시스템을 만드는 법.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층은 모두 자신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 속의 부품이 되거나 이 시스템을 지배하거나는 자신의 선택이며 실력이다.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결정적 요소는 생각에서 시작되고 타인의 이득을 추구함으로써 얻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사람에 달려 있다. 눈덩이가 크면 눈이 붙는 속도가 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1억 원을 가지고 1억 원을 벌기는 어려워도 10억 원을 가지고 10억 원을 벌기는 쉽다. 100억 원을 가지고 100억 원 벌기는 더 쉽다. 돈이 돈을 번다. 부자만 돈을 번다. 더러운 세상이라고 불평하기 이전에 내 생각과 통찰력이 깊은지, 타인의 이득을 중시하는지, 그래서 내 곁에 눈덩이를 크게 할 사람이 왜 없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혼자가 되지 않으려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인맥은 그냥 노력한다고 형성되지 않더라. 타인의 행복을 중시해라. 7번째 편지에서는 너도 40살이 되면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렴 하고 권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죽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언의 편지를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저자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